안녕하세요. 제주에 있는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야디입니다. 최근 연달아 올렸던 3편의 영상이 호텔리어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럼 의문점이 생기지요? 그럼 넌 왜 호텔리어 하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꽤나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는데 그건 바야흐로 20년 전 내가 어렸을 때 운명처럼 만난 한 남자가 사실 총지배인이었지. 네, 개소리고 이건 남들이 좀 공감할 만한 요소인 호텔리어의 복지 및 장점과 제 개인적인 얘기 두 가지로 나누어 접근해 볼까 합니다. 좀 보편적인 내용만 듣고 싶으면 왼쪽, 공감이 안 갈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얘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시간으로 스킵하세요. 호텔리어라는 직업은 무슨 장점이 있는가? 이 부분에서 복지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수차례 얘기했듯 호텔 성급과 규모에 따라 복지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이는 제가 일했던 5성급 글로벌 호텔 기준이 상당 부분 반영된 점 잊지 마세요. 연봉이 겁나 밥봉인데 복지가 무슨 소용이냐 하시는 분들에게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했듯 능력을 인정받고 이 호텔 저 호텔 이직하며 연봉 협상을 통해 몸값 뻥튀기에 성공하면 떼돈 버는 건 아니지만 일단 먹고 살만은 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일단 생활비는 얼추 맞췄고 눈에 띄는 복지가 무엇이 있느냐? 호텔 부대 시설을 후려친 가격으로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이는 일하는 글로벌 호텔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그 규모가 크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세계 곳곳에 얼마나 그 브랜드가 퍼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 브랜드도 지역마다 있다면 직원가로 호텔에 숙박할 수 있겠죠? 이게 전 세계적 범위로 넓어지는 게 글로벌 호텔의 스케일입니다. 직원가, 가족 및 지인가 등등 가격이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특정 호텔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박 정도 제한을 두고 무료 숙박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숙식비가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잘 아시리라 봅니다. 이를 20-30% 할인가 또는 절반 가격, 심지어는 무료로도 이용할 수 있다면 여행 예산을 엄청 세이브할 수 있겠지요? 또한 그 지역 호텔 총지배인과 본인이 다니는 호텔 총지배인이 친하다면 F&B를 이용하는 가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통해 후쿠오카에 다녀올 때 호텔 VIP 라운지의 조식과 석식, 숙박비를 전부 무료로 다녀왔습니다. 파격적이죠? 말 그대로 비행기표, 외부에서 쇼핑하고 맛집 돌아다니는 금액만 지불하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국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건 이번 시국 터지기 몇 년 전에 갔다 온 여행이니 그냥 넘어가 주세요. 따라서 본인이 여행 다니기에도 남들에게 가격을 알아봐 줄 때도 본인이 다니는 호텔에 지인을 초대해 숙박 및 식사를 제공할 때도 이는 괜찮은 베네핏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프론트 지배인과 친분을 잘 쌓아둔다면 객실 현황에 따라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F&B나 조리 쪽 지배인과 친하다면 평상시에는 그 금액으로는 어림도 없는 월인 등의 서비스가 나오는 시기지요. 기업은 세부적으로 한 직원이 누릴 수 있는 베네핏의 한계를 조정해두지만 사람 사는 게 어디 시스템적으로만 움직이던가요? 본인이 인맥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배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텔리어는 이직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비해 업계는 굉장히 좁은 편입니다. 한 호텔 건너면 아는 사람이 나오는 시기지요. 따라서 각 부서의 지배인들과는 좋은 인연을 쌓아두는 게 뭐가 됐든 좋은 일입니다. 별 생각 없이 간 호텔에 알던 사람을 만나게 되면 게다가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면 사과 한쪽이라도 더 얻어먹을 수 있겠지요. 제가 생각하는 다른 업계와 차별화되는 최고의 복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뭐 다른 대기업과도 만나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호텔리어는 외국어가 필수니 외국어 교육을 회사에서 일정 금액 지원해준다는 점도 들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보편적으로 남들이 공감할 만한 파트는 다루었고 제 개인적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제 얘기를 하기에 앞서 일단 이 부분 분명히 선을 그어두겠습니다. 호텔리어를 꿈꾸는 많은 분들이 왜 이 직업이 천직인가? 야대는 어떤 부분에서 적성에 맞았나? 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은 거라면 저는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호텔리어가 제 천직인지 모르겠고 적성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단 나름대로 재밌게 배웠고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제 능력이 성장하는 게 느껴져 기뻤으며 부서에 필요한 존재가 되었을 때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적성보다 적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솔직하게 말해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있다면 이 업종을 바꿀 용의도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뒤로 얘기할 내용이 전혀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뒷내용을 듣고 나면 이래서 호텔리어라는 직업은 그래도 역경을 딛고 나아갈 만큼 멋진 직업이구나 에 대한 해답의 열쇠를 전달해주는 전개는 분명 아닐 겁니다. 저 분명 얘기했어요. 뒷내용 듣고 실망하셔도 책임 안 집니다. 이제 진짜 제 개인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호텔이 부서가 많아 제 입장이 전 부서에 통용되는 부분이 아님을 우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주 업무로 배운 건 컨시어지, 프론트, VIP 라운지, VIP 이전, 버틀러 서비스 정도이고 헬퍼로 연회장, 하우스키핑 보조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를 가장 즐겁게 했던 건 컨시어지였습니다. 호텔마다 컨시어지 업무가 조금씩 달라지니 제가 일한 경험은 하나의 예시로만 봐주세요. 호텔업계에 오래 종사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호텔업은 사람 대 사람,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다. 다른 업종이 사람을 전혀 상대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호텔은 호텔만의 묘미가 있습니다. 정말 각종 인간 군상을 다 보게 되고 같은 인간으로 상종할 수가 없는 저질의 고객부터 일반 사람 한 달씩 월급을 우습지도 않게 하루에 써버리는 재벌까지 움직이기만 해도 이목이 집중되는 연예인, VIP, 한나라의 대사, 글로벌 브랜드의 CEO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접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만 많은 졸부에서부터 정말 존재하는 것만으로 품격과 품위가 느껴지는 재벌까지 이 모든 사람을 접하고 응대하며 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는 게 제게 있어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호텔리어의 꽃이 컨시어지라고 생각하며 이 업무의 묘미가 컴플레인 핸들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컴플레인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진짜 호텔 측에서 잘못해서 벌어진 경우와 손님이 뭐라도 더 뜯어먹으려고 악질적으로 트집을 잡는 경우, 손님에 따라서 조곤조곤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는 사람에서 더 나아가 폭력적으로 물건을 집어던진다거나 멱살을 잡는 손님도 있습니다.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감히 충고하는데 호텔리어가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칼로 찌르겠다는 협박부터 여직원 얼굴에 침 뱉는 손님까지 보았습니다. 없을 것 같죠? 세상엔 별 미친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 각오가 되지 않은 분들은 서비스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 부분에서 그래도 제가 적성이 맞지 않는가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제 주변에 이 포인트를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님이 노발대발하면서 컴플레인을 하는 순간이 오면 우선 즐겁습니다. 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주어진 것처럼 그 손님의 불만을 경청하고 제가 가진 하술과 호텔에서 제공할 수 있는 마지노선에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그 줄다리기를 하는 고도의 심리전과 신경전이 재미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호텔 측에서 잘못한 부분은 전적으로 호텔 측에서 보상을 해드리는 게 맞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회사 소속이죠. 공짜로 모든 걸 다 퍼줄 수는 없습니다.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선까지 찾아가며 여기까지밖에 도와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시키는 게 저에게 달려있고 제가 월급을 받는 이유입니다. 설득의 과정은 크나큰 심력을 소모하며 자신의 모든 하수를 동원하고 포장하여 고객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반대로 손님이 악질적으로 트집을 잡는 경우 저는 서비스가 죄송합니다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잘못한 게 없고 죄송한 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해야 하죠? 그렇게는 못 해주겠고 너란 손놈은 어거지를 부리고 있어 를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포장하고 돌려서 이해시키는 게 저에게 달려있고 제가 월급을 받는 이유입니다. 결국 두 경우 다 설득과 납득의 과정이며 자신이 가진 모든 하술과 능력을 쏟아붓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제 선을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 그 윗선으로 바통을 넘길 때도 있지요. 그렇게 값진 경험을 쌓아가며 다음 손님을 응대할 노하우를 얻습니다. 어쨌든 제가 주임이란 직급을 달았다는 건 방어전에 꽤나 성공했다는 소리겠지요. 제가 앞서 얘기한 나름대로 재밌게 배웠고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제 능력이 성장하는 게 느껴져 기뻤으며 부서에 필요한 존재가 되었을 때 성취감을 느꼈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제 프라이드는 여기서 나옵니다. 다양한 고객들을 응대하고 그들 모두가 만족하고 미소 짓고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 그 전체가 서비스이며 찰나의 순간이 값진 인연이 됩니다. 저는 입실하자마자 생긴 호텔 측 실수로 당신이 나를 상대할 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시작했던 손님이 퇴실할 때 지배님 덕에 정말 잘 쉬었다 갑니다. 신경 써줘서 고맙고 다시 또 오겠습니다. 라고 웃으며 떠나갔던 그분의 얼굴 표정을 잊지 못합니다. 이건 진짜 어느 직종에서도 맛볼 수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식으로 받은 땡큐 레터를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터지는 게 호텔이란 생태계입니다. 이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분들이라면 안타깝지만 다른 직종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주도권을 잡아 아름답게 재구성하는 게 그 재구성의 각본가로서 연출에 일조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호텔리어라는 직업의 매력입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다루었던 컴플레인 건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만드는 날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건 손님의 개인적인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되기에 세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많이 뭉뚱그려지고 맛보기만 다루게 되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얘기할 날이 있겠지요. 호텔리어를 꿈꾸시는 분들 그 도전을 응원합니다.
어줍지 않게 조언을 드리자면 호텔에 들어가는데 그 의의를 두지 마시고 나란 사람이 호텔에 들어가 고객에게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고 당신의 인생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텔리어와 고객 모두를 위한 채널 야되었습니다.